자, 이제 앞에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부터 한번 알아볼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이라고 봤던 널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자, 이 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다른 기초 언어 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실 텐데, 이 널이라는 녀석과 이러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이 경우랑 이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황까지 한번 체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링으로 뭔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널이라고 하는 녀석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값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아까 초기 기본값으로 보여주는 것과 이렇게 지정해서 넣는 것에서 나타나는 널은 둘 다 같은 의미의 널이에요. 결과적으로 널이 중요한 거니까. 자, 이거 가지고 차이를 좀 볼 겁니다. 지금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이 공백, 아무것도 있지 않은 이 상태, 얘는요, 값이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데 값이 비어있는 거고요. 이 녀석은 데이터가 있는데 값도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은 아예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딱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휴지거리에 휴지가 걸려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두루마리 휴지가 남아있어요. 휴지가 넉넉해요. 자, 데이터도 있고 값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휴지가 걸려있긴 한데 휴지 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있는데 없다. 그리고 아예 휴지심조차 없다. 그게 널입니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데이터가 진짜로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데이터는 있지만 값이 없는 경우와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경우 아예 다른 겁니다. 세 개는. 그리고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녀석 참조형 타입이라고 했어요.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으로 널이 제공을 받았었는데, 자, 기본 자료형 8가지 빼고는 모든 타입이 다 참조형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객체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녀석, 이거 기본 자료형 8가지 중에 있나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참조형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도 기본값이 널이에요. 실제로 널을 입력을 해서 값을 초기화하려고 해도 뭐라고 안 하죠.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 변수 출력하려고 하면 얘도 널이 그냥 나와요. 널 들어있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객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적 없고요. new 키워드 말고 중괄호로 한 번에 초기화하는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널로 초기화를 해놨는데 출력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array라고 하는 녀석은 널로 초기화를 해놓은 거고, array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그동안에 우리가 그 배열을 사용할 때 배열의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 대괄호라는 걸 입력을 해서 이런 걸 입력을 해서 몇 번방 버튼을 누를 거냐 정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리모컨을 누른 건가요? 지금 이 라인, 해당 블럭을 씌워놓은 이 코드가 실행될 때 저는 리모컨을 누른 건가요? 안 눌렀어요. 대괄호도 안 썼고요. 점도 안 찍었어요. 리모컨 누르지 않았고요. 그냥 변수를 끌고 왔을 뿐이에요. 자, 이러면 얘가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이런 값이 나옵니다. 지금 이 출력문 때문에 나온 건데, 이거는 뭐 같아요? 한번 유추를 잠깐 해볼까요? 그냥 좀 알 수 없는 영어랑 영단어랑 알파벳이랑 뭐 숫자가 섞여 있는 조합으로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골뱅이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골뱅이 언제 써요?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나타낼 때 쓰죠. 이거 주소값이에요. 자, 모든 언어 공통인데 우리가 변수 같은 걸 만들고 객체 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변수가 램이라는 영역에 실제로 공간을 할당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당받은 곳의 주소를 모든 애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를 사용할 때는 변수에는 보통 그냥 값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우리가 초기화를 안 하면 알아서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해준다고 했고요. 지역 변수는 우리가 초기화를 안 하면 애초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변수는 무조건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값을 가진 변수를 출력했을 때는 그냥 값이 나오는 건데 객체를 연결해서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 같은 경우는 리모컨을 눌러서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값을 꺼내오지 않았다면 주소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 주소는 누구의 주소겠어요? 지금 array 1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리모컨을 넘겨받았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리모컨의 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리모컨의 주소는 결국 얘를 쳐다보게 되는 거니까 이 객체의 주소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바에서 이 주소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이거를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주소값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아요. 자바는 그래요. C에서는 이 주소값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왜냐면 C는 우리가 만드는 변수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만들기도 해요. 이 자바에서 만드는 이런 녀석들은 알아서 할당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냥 돌면. 근데 C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정해놓고 그 자리에다가 이 변수를 할당받게 할 거야도 가능해요. 이게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춰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느낌이라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자바에서 주소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를 그냥 출력하면 주소가 나오니까 우린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뭔가 이렇게 그냥 출력하려고 했을 때 값을 보여줄 수 있게끔 간단한 세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잘 안 써요. 실제로 활용도가 좀 낮은 부분이니까 주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럼 이렇게 출력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빼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배열이라는 객체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를 통해서 우리가 객체 안에 값도 넣고 그 값을 꺼내다 쓰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봤어요.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바로 뭔가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이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배열을 직접 만들어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럼 이를 보통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자, 이거 str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요. a 띄고 b 띄고 c라는 값을 넣어놨는데 출력하면 당연히 저 공백까지 같이 나와요. 왜냐면 이 한 칸의 띄어쓰기조차도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받으니까, 왜 쌍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 str이라고 하는 녀석, 이 변수를 불러다 놓고 뭐 했어요? 점 찍었어요. 점 찍는 거 뭐 하는 행위라고요?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 리모컨을 누를 건데 어떤 버튼 누를 거야 해서 이런 버튼 누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얘는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참조형 타입 안쪽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녀석인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전 이런 걸 만든 적이 없으니까. 만들어져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지금 뭐 하는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이 가진 기능이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뭔가를 남겨주는 애예요. 근데 그 남기는 애 모양이 스트링들이라는 스트링 배열의 형태로 데이터를 남겨줘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스트링들만 들어갈 수 있는 스트링 배열을 넣겠다라고 타입을 지정한 거죠. 스트링 배열이 아니면 이 변수한테 값이 연결이 될 수 없어요. 스트링 배열에 대한 리모컨이 아니라면. 왜냐면 우리가 변수 앞에 데이터 타입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이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스트링 배열을 남길 거고, 그 배열을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직접 넣어준 이 구분자를 통해서 얘가 갖고 있던 글자를 잘라주는 역할을 해요. 잘라서 따로따로 다른 덩어리, 별개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의 형태로 처리가 되고 값을 출력할 수 있는, 지금 얘 기능을 보려는 게 아니라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배열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직접 new string들이라고 해서 반개수 몇 개 이렇게 쓰는 경우는 드물고, 우리가 앞으로 뭔가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불러다가 실행을 시켰을 때 이 녀석이 돌려주는 결과가 배열의 형태라면 우리는 변수를 배열의 타입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냥 받아다가 쓰는 역할을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활용도는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드는 건 배열은 잘 안 만들어요. 자, 이런 게 있고,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배열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 거의 없다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건데, 제가 상황 가정을 하나 해놓고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명의 플레이어가 있고, 제가 지금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는 각 플레이어의 레벨이에요. 이런 상태라고 했을 때 3명의 플레이어가 각각 10, 11, 12라는 레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배열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레벨스는 좀 그런데 플레이어 레벨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3명의 플레이어, 각 플레이어의 레벨을 저장하고 싶은데 레벨은 10, 11, 10이니까 정수형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int 배열 사용해서 플레이어의 레벨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배열을 사용하는 게 전혀 나쁘지 않고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제가 여기다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추가할 거예요. 각 플레이어의 닉네임, 레벨도 저장을 하고 싶고 닉네임도 저장을 하고 싶대요. 자, 그럼 닉네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애초에 문자열 스트링으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닉네임을 이 녀석에게 저장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이건. 애초에 반개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입이 안 맞잖아요. 닉네임은 스트링으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배열로 처리하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럼 제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은 데이터를 하나씩 늘릴 때마다 배열이 하나씩 추가 생성이 돼야 되고 값을 따로따로 또 저장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불편함들이 좀 있겠죠. 레벨 닉네임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이런 거, 각 플레이어의 현재 경험치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럼 경험치는 보통 이제 소수점까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퍼센트로.
그러면 또 우리는 더블 형태의 배열을 또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값을 또 다 넣어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배열로 처리하지 않고요. 사용자 정의 객체를 사용해서 처리를 한다면 훨씬 더 편하고 엄청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상황 가정은 똑같이 놓고 갈 거고요. 일단은 보세요 하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걸로 합시다. 그냥 더 편하게 짧게. 일단은 이거부터 봅시다. 자, 제가 코드를 갑자기 이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원래 우리가 클래스 내부에다가 항상 코드를 작성을 했었어요. 메인 메서드 안쪽에다가. 근데 생뚱맞게 밖으로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객체를, 사용자 정의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개념도 같이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클래스 없이는 객체를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처음 객체 배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되던 녀석들은 클래스가 다 존재하는 녀석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스트링 클래스도 들어가 봤고요. 인트 들어가 봤는데 원형은 인티저였다라고 해서 인티저라는 클래스도 들어가 봤고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자, 이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바가 제공을 해주는 걸까요? 안 해주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없으면요, 여기 지금 에러가 나거든요. 무슨 에러인지 보면 플레이어는 cannot be resolved to a type, 타입으로 정의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입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입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클래스가 있어야 타입을 쓸 수 있고 클래스가 있어야 객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 이 녀석들도 일단 빼볼게요. 여기서는 일단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클래스가 존재하니까. 내용은 비어있지만 이 클래스는 존재하기 때문에 타입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이 상태까지는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자, 저는 이 녀석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배열 가지고는 이 데이터를 다 저장하려면 배열이 총 3개가 필요했고, 그죠? 각각의 배열들, 데이터 타입을 정해서 만들어주는 그 배열들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정의 객체를 써볼 거다라고 하고 클래스를 만들어낸 건데, 자, 이 녀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레벨이라고 하는 것과 닉네임이라고 하는 것과 exp, 경험치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이제 플레이어 한 명당 필요한 정보들을 따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제 수업이었나?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 하는 거랑 유사한 형태죠?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왜 가능할까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모양은 지금 일단 이 모양도 좀 다르고 여기서 이런 방식 우리 써본 적이 없지만 배열에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점이라는 게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게 가능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이런 클래스를 가지고서 제가 설계도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설계도. 일상적인 상황을 봤을 때 설계도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죠? 자, 예를 들어 핸드폰을 만드는 설계도다 라고 하면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설계도를 보고 해당 핸드폰을 만들어 내겠죠. 똑같은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이어도 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들면 뭐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이 클래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이 해당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이 설계도를 가지고 제품을 찍어내듯이 얘를 기반으로 한 객체를 찍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객체가 가지고 태어나게끔 찍어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설계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봅시다. 자, 일단 플레이어라고 하는 타입, 플레이어 객체가 연결될 거기 때문에 플레이어 관련된 데이터밖에 못 넣게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플레이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객체가 직접 들어오는 거 아니었으니까 리모컨만 받을 준비를 해요. 그럼 이 플레이어 1이라는 변수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new라는 키워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처럼 똑같이 그려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이 클래스 설계도 보고 만들 거니까 이름은 그냥 플레이어예요. 그 전에 배열 객체에서는 우리가 별다른 이름이 없다, 그냥 배열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설계도가 가진 이름이 있으니까 이 설계도 이름대로 플레이어 객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이 플레이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건 처음 보죠. 우리가 배열 만들 때 뭐 인트 대괄호 3 이런 식으로 했던 거랑은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 내가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객체의 모양 정도로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더 뒤에서 배우시게 될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걸 기반으로 객체를 모양을 틀을 잡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녀석은 우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본으로 제공받는 생성자라서 지금은 크게 의미를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를 통해 이 모양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림을 마저 그려서 보여드리자면 개념은 똑같아요 진짜. 얘는 플레이어 1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플레이어 객체. 자, 이렇게 만들어낸 객체 누구 보고 만든다고요? 설계도 보고 만든다라고 했어요. 설계도에 보니까 변수가 3개 있네요. 변수는 각각 하나의 공간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객체는 만들어짐과 동시에 공간 3개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객체죠. 객체는 만들어짐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지금 이 리모컨을 변수에 넣어서 연결시켜 준 거예요. 지금 이 코드가 이 한 줄의 코드입니다. 우리가 배열에서 그렸던 그림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배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들이 고유한 방 번호가 정해져 있었고 우리가 컨트롤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플레이어 객체는요. 우리가 직접 만든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방의 이름을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 여기가 레벨이 되는 거고요. 아이고 레벨.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닉네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EX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은 어떤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겠어요? 정수.
왜? 레벨이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인트로 정해놨으니까. 정수. 얘는 스트링. 닉네임 우리가 스트링으로 만들어놨죠. 자, exp는 더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배열과 다른 거. 인덱스 대신에 우리가 직접 이름을 부여해줬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 방에 접근하는 버튼들도 만들어지는 거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 얘네들은 인덱스 번호처럼 0부터 순차적으로 증가되는 번호가 아니죠.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순서의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레벨, 닉네임, exp 순서대로 여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뭐 순차적으로 뭐 레벨부터 닉네임부터 exp부터 이런 개념이 안 돼요. 순서가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용자정의 객체부터는. 그러면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플레이어 1 변수를 일단 불러요. 불러놓고 점 찍어요. 리모컨 누를 거야. 자, 여기서는 근데 아쉽게도 이런 게 안 됩니다. 이 대괄호로 방 번호를 불러내는 방식, 그 방 버튼을 누르는 방식은 배열만 가능한 거예요. 배열을 제외한 나머지 객체들은 그런 대괄호 방식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리모컨 누를 수 있는 거 점밖에 없죠. 나머지 객체들은 다 점으로 리모컨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녀석 플레이어 1을 불러놓고 점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점을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면 여기에 얘네들이 존재해요. 왜냐면 이 플레이어 객체는 이런 변수들, 공간들을 가지고 태어났을 걸 자바가 아니까, 얘 보고 만들었을 거 아니까 이 공간을 찾아낼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겁니다. 자동 완성으로도. 그래서 여기서 레벨을 불러내요. 자, 이렇게만 쓰였다면 얘는 값으로서 쓰이려고 했겠죠? 근데 우리가 대입연산자를 추가했어요. 이러면 공간으로서 활용하겠다라고 불러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레벨이라는 버튼을 우리가 누른 겁니다. 그럼 얘가 전파를 타고 쭉 와서 원격 조정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레벨 버튼이 눌린 거랑 같은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럼 이 녀석이 이 녀석한테 접근을 해요. 그리고 대입연산자가 사용됐으니까 여기에 값을 넣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을, 여기 지금 10이라는 값을 넣었다라는 개념인데 이 녀석을 바깥으로 꺼내오려면 방법은 똑같죠? 이렇게. 이러면 10이라는 값이 잘 나옵니다. 배열이랑 다를 거는 인덱스냐 아니면 우리가 지어주는 이름이냐, 그리고 배열과 또 다른 점, 사용자 정의 객체에서는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쓰는 게 아니라 인트 배열 같은 경우는 정수들이라고 고정해놨으니까 방을 몇 개를 만들든지 간에 정수밖에 못 들어가는 배열인데 사용자 정의 객체는 그걸 우리가 직접 설계한다. 이렇게 설계할 때 어제 배웠던 추상화의 개념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뽑아내서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닉네임도 똑같이 값을 넣어준 거고 exp도 똑같이 값을 넣어준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플레이어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그 배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건 동일하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는 플레이어의 레벨들만 묶어놨고 닉네임들만 묶어놨고 경험치들만 묶어놨다면 이제는 한 명의 플레이어의 레벨과 닉네임과 경험치가 묶일 거니까 조금 더 데이터는 명확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코드 줄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적혀있는 코드 줄수는 오히려 클래스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추가돼서 줄수 자체는 더 많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 사용자 정의 객체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얘를 잠깐 다시 없애고 이 녀석도 주석을 좀 걸어놓고 이것도 빼고 자, 이 녀석을 보면 이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얘를 좀 볼 거예요. 자, 이 녀석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에 나오는 건 에러 내용이었고요. 에러 메시지. 이 에러 메시지 말고 그 밑에 이런 녀석들이 거의 항상 같이 나올 거예요. 어떤 에러든지 간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있습니다. 이 녀석은 뭐냐? 여기 보면 퀵픽스라고 되어 있어요. 퀵픽스. 그러니까 빠른 수정을 하기 위한 제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제한은 누가 하겠어요? 자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 이거 가지고 빠르게 수정해 볼래?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에러를 해결하려면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create 클래스죠. 클래스 플레이어라는 클래스 만들어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클래스를 만들어 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얘를 누르면 이게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언제 봤었죠? 이클립스 맨 처음 설치하고 우리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직접 만들 때 봤던 클래스 만드는 창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여기에 클래스가 쌓여가는 과정으로 클래스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패키지 분리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요. 이런 개념들, 추가적인 개념들이 좀 많아서 일단은 얘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클래스를 만든 건데 자, 주의할 점이에요. 지금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중괄호 시작한 거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앞이나 뒤에 갖다 대보시면은 여기에 중괄호에 네모가 씌워져 있는 애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표시가 무슨 표시냐? 제가 지금 커서로 대고 있는 이 중괄호에 짝꿍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짝꿍, 완전히 이 짝꿍 밖에다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드를 이렇게 올렸다 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쓸 수 있기는 해요. 자바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는 문법, 이게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 일은 딱히 없어요. 이거 예전에는 그래도 간혹 가다가 이걸 사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딱히 이걸 꼭 써야만 한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수업에서도 더 이상 언급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자바를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하셨고 자바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절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항상 메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바깥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조금만 줄여놓고 이렇게 볼게요. 이 중괄호가 끝나고 나서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면 정상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안 되니까 여기 안쪽으로 가져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메인 메서드 안쪽까지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죠?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한동안은 이 사용자 정의 객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만들게 될 거고 설계도를 많이 만들고 그걸로 객체도 많이 만들고 작업을 할 건데 엄청 중요합니다. 만드는 위치.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퀵픽스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에러 메시지를 보고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퀵픽스가 제공하는 것들로 웬만한 건 다 해결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얘를 봤을 때 내가 명확하게 이거 하면 된다 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얘가 제공하는 이 제안은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알고 쓰는 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그럼 절대 쓰지 마세요. 코드가 점점 산으로 가요. 얘는 진짜 그 문제가 나온 이 현재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전후 상황을 몰라요. 그러면 얘가 제안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알고 지금 이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착착착착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봤을 때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된다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안 쓰는 게 나아요. 퀵픽스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써야 된다. 안 그러면 점점 코드는 산으로 갑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제공한 것도 5가지나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나머지 4개 눌렀으면 이상한 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퀵픽스는 무조건 알고 쓰자 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긴 했는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자, 좀 위로 올려볼까요? 이것도 좀 지워볼까요? 지우면 좀 곤란한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제가 지금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라고 또 해놨는데 한글 썼죠. 실제로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 한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안 쓰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이니까 한글 가지고 이름 지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글 쓰는 개발자 없습니다. 변수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이나 이런 거 이름 지을 때 한글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한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단 멋이 없어요. 진짜로 멋 없어요 이거 솔직히. 그리고 이건 그냥 좀 이제 웃자고 한 소리고 사실 이 한글을 썼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객체를 쓸 수도 있는 거고 타입으로 사용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변수에다가 A 사람이라고 붙였죠. 이걸 안 붙이면 변수를 만드는데 문제는 없어요. 변수 이름도 한글 쓸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얘를 붙이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얘가 없어도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계속 스태틱이라는 이거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했는데 이 녀석 때문에 한글을 쓰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객체화를 하지 않고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이 해당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변수 같은 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스태틱이라는 녀석이 붙으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녀석인데 이러면 이렇게 썼을 때랑 얘가 없이 썼을 때랑 얘랑 타입으로 지정된 이 클래스 이름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 이름이 동일해 버리니까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들 클래스 이름 만들 때 무조건 파스칼 표기법 쓰는 거 말씀드렸었죠. 첫 글자 대문자로 쓴다. 그 이유도 이런 이유도 있어요. 제가 플레이어라고 하는 얘를 이거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는 없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방금 이거 1이라는 것도 빼버리면 방금 전에 사람으로 체크했던 이 상황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 이름을 첫 글자를 대문자로 넣어놓으면 이제 영어에는 대소문자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안 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써도 소대문자로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타입으로 활용을 한 건지 변수로 활용을 한 건지. 근데 한글은 소대문자 같은 게 없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칭을 하려면 이런 걸 붙여야만 해요. 이건 변수야 뭐 이런 식으로 뭐라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타입으로 쓴 건지 변수로 쓴 건지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코드 혼자만 봐요? 협업해요, 개발자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봤을 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이 분석하는 시간이 뭐 2배로 들고 3배로 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코드는 한눈에 보이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하고 막 체크하는 과정에서 뭐야 이거 타입이 아니라 변수였어?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이름은 파스칼 표기로 쓰는 거고 이게 이제 관례처럼 다 굳어져 온 건데 한글도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 문제에는 한글로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 제가 이제 뭐 오늘은 문제를 풀 게 없겠지만 다음 주 수업에서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할 건데 거기서는 문제에 한글 많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되는 거긴 하니까 푸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름을 한글로 안 지어도 되는 거고 그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할 때는 한글 안 쓴다라는 거 한 명도 못 봤어요. 한글로 변수 이름을 짓거나 클래스 이름을 지어서 개발하신 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이 개발 직군에서 꽤나 오래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할 때만 잠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일은 없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